융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융의 이론을 분석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 개념을 살펴보면 인간의 행동은 의식과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프로이드는 무의식 본능에서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무의식은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된다. 융은 성인기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런 반면 프로이드는 아동기에 관심을 두었죠. 융의 정신구조를 살펴보면 의식,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그래서 의식에서는 의식이 있고 자아가 있고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개인 무의식에는 개인 무의식, 그림자, 컴플렉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 무의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 아니마, 아니무스, 자기, 원형.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의식이라는 것이 뭐냐? 직접적 의식할 수 있는 정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아는 의식 중심에서 의식을 지배한다고 했고요. 페르소나는 사회적 요구에 반영하는 공적인 얼굴, 어떤 데 개인적인 얼굴이 아니죠. 공적인 얼굴. 그 다음에 개인 무의식, 자아에 의해 의식화되지 못한 개인의 경험이나 정신. 그 다음에 그림자, 개인의 의식적 자아와 상충되는 측면이다. 컴플렉스, 정서가 색채가 강한 심적 내용의 집합체다. 집단 무의식은 역사적, 문화적인, 정신적 자료의 저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혈의 무의식 아주 깊은 데 있다 그랬죠. 아니마, 아니무스, 남성성의 여성상, 여성성의 남성상. 우리 자연에다 보면은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인간의 내부에도 양성성이 있거든요. 남자 속에도 여성성이 있고 여성 속에도 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남성이 되면 여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말을 바꿔서 아니마를 아줌마로 봅시다. 아줌마면 중년이잖아요. 이게 중년의 남성이 되면 아줌마가 그 속에 들어와서 여성적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중년의 여성이 되면 그 속에 남성성이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아니마, 아니무스를 좀 바꿔서 하면 이해가 쉽게 되겠습니다. 아니마는 아줌마로, 그 다음에 자기, 의식과 무의식의 주인, 성격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원형, 모든 인간은 보편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행동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의식이라는 것이 뭐냐? 개인적이나 집단적으로 견해나 생각이나 사상, 즉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죠.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들 흔히 이런 말이죠.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다. 환자가 의식이 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아라는 것은 뭐냐? 개인이 의식하고 있는 감정, 지각, 사고, 기억, 모든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생각, 내 사고, 그런 거겠죠? 페르소나, 외적인 나의 얼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배의 캐릭터랄지, 그 다음에 SNS 프로필 사진, 그 다음에 회사원은 회사원답게 생활하는 것이고,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교수는 교수된 어떤 모습으로 가면 아빠는 아빠대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내 개인의 삶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면을 쓰고 산다 거죠. 가면, 페르소나. 그다음 개인 무의식,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저장소, 예를 들면 전화번호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 그것이 개인 무의식, 자신이 경험한 것이죠. 그 다음에 집단 무의식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뭐 설화나 전설이나 그런 것 등, 그 다음에 문화 역사를 전체적으로 통칭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유전자다. 우리가 뱀이나 어둠을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전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의식과 무의식, 그런 것 전체를 포함한 것이란 말이죠.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원형이라고 있습니다. 원형을 조금 더 말씀해 드릴게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력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제가 바로 사회복지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원형, 뭐 죽음, 영웅, 신, 악마, 동물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 종교적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아담과 이브가 원죄를 지었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 우리는 후손 자자손손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원형이라고 하죠. 뭐 죄락은 아닌데 우리가 갖고 태어날 때부터 조상 대대로 갖고 있는 어떤 영웅, 상징 그런 거죠. 그다음에 그림자. 이것은 본능적이고 비합리적이고 투사적인 경향이 있다. 본능,
비합리적 투사. 좋은 건 아니죠. 인간 내부의 사악한 측면과 동물적 본성,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자발성, 창조성, 통찰력이 필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자발성도 생겨나고 창조성도 생겨나는 것이죠. 생겨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유 없이 꼴보기 사람 있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 사람 나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비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용에 대한 인간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용은 인간을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문화적인 개방적이라겠죠. 프로이드는 모든 게 폐쇄적이지만 용은 개방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용은 의식과 무의식, 대립 양상에서 하나의 전체로 봤습니다. 그것이 자기라겠죠. 그래서 밖으로 보이는 페르소나와 내 안의 그림자를 전체로 본 것이죠. 이게 가면과 내 안에 그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같이 보는 것이죠. 인간은 역사적, 과거의 얽매이면서도 동시에 미래지향적이라고 봤죠. 그 다음에 인간은 자기 실현, 자기 개성화 그런 식이죠. 성장지향적인 존재다. 인간은 무의식을, 의식도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게 똑같은 얘기죠. 의식과 무의식 같이 간다는 얘기죠. 프로이드는 결정론자라고 봤지만 용은 가변적, 즉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는 존재라고 봤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격 발달은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개성화, 즉 자기 실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히 우리 평생 학습이라고 하죠.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 그래서 인생 전반기하고 인생 후반기로 각기 특성이 나타난다. 개인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과거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가 있으면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으면 미래가 있는 거죠. 사회적 규범이나 문화적으로 정응하는 존재다. 심적인 안정 상태는 어떤 것이냐? 의식과 무의식이 가장 균형을 잘 조화로울 때 가장 심리적 안정 상태라고 하죠. 의식은 막 앞서가고 무의식은 가만히 있고 무의식이 막 튀어나오는데 의식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조화가 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불안한 상태가 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계획 기법은 개성화, 자기 실현이라고 그러죠. 의식이나 무의식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성으로 본 거죠. 개성화가 되려면 의식과 무의식이 한꺼번에 통합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칼 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40세를 봤거든요. 인생의 정점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40세 전반기에는 에고의 삶, 자기 자신의 삶, 보다 외적인 삶을 살았다면 후반기에서는 셀프, 자기의 삶, 내면의 삶, 전체적인 삶을 산다고 하죠. 그래서 중년의 위기라고 하죠. 이것보다 중년의 위기. 중년의 위기 되면 남자들은 거의 잘 다니던 회사 같은 데나 직장 같은 데 그만두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개인 사업, 내 삶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덜출 행동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부인들은 죽어랍니다. 칼 융은 인생 전반기에는 자아를 통해서 현실적인 삶에서 인생 후반기는 자기를 찾으면서 전체적인 나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칼 융의 책에 보면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그런 책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개인 무의식,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나, 우리가 살면서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느낄 때 억압의 방해자로 살아간다. 이것은 개인마다 특성 있게 다르게 느껴진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죄의식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못 느끼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끄러우지만 그걸 부끄러운지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다음 집단 무의식,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기로 인간적 무의식을 가지고 태어났다. 인간은 무의식을 가지고 태어났다겠죠. 그 다음에 원형은 5가지가 있는데요. 페르소나,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자기 5가지 있거든요. 원형은 인간 정신의 근원적인 핵으로 집단 무의식을 구성한다. 집단 무의식 구성하죠. 원형은.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뱀이나 어둠을 싫어한다. 그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뱀이나 어둠의 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누적되어 우리에게 계속 전해져 내려온 것이죠. 인간의 꿈, 신화, 환상 같은 어떤 정신적 이미지를 말한다고 하죠. 원형이. 그 다음에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형태, 예를 들면 우리가 죽음의 원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죽음에서 한번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나타난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내용도 없지만 죽음이라는 그 형태는 있잖아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자각, 기억, 사고, 감정이죠. 그 다음에 자기,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괄하는 진정한 나를 의미하며
통합성을 추구한다겠죠. 그래야 자기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자기 실현이 되고 개성화가 된다겠죠. 그 다음에 아니마 아니무스, 남성이 억압시킨 여성상을 아니마, 여성이 남성상을 억압시키는 남성상을 아니무스. 뭐가 뭔지 모르겠죠. 쉽게 말하면 아니마를 갖다가 이름 바꾼 것이죠. 아줌마로. 아줌마가 벌써 중년이잖아요. 그래서 중년 남성이면 여성화가 되는 것이고, 중년 여성이 남성화 되는 것을 아니무스. 이게 아저씨 속에 아줌마가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의형, 동물적 본능을 포함하며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말한다. 별로 좋은 거 아니죠. 이거보다 뭐라 하냐면 섀도우라고 그랬죠. 의형, 페르소나, 사회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취하는 태도나 모습. 그러니까 회사원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교수는 교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개성화, 인생 전반기는 외적으로 살다가 후반기는 내적인 나를 만나서 시면의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즉 무의식과 의식이 통합되는 것이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리비도, 프로이드는 리비도를 성적 에너지로 봤지만 융은 생활 에너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과 사고 충동이 원천이다. 컴플렉스, 특수한 감정이 이루어지는 무의식의 관념 덩어리다. 그 다음에 융의 분석 심리학의 발달은 4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아동기 출생의 사춘기로 굉장히 넓게 봤죠. 생존을 위한 활동에 리비도 영향을 중요시했다. 5세 이전에 리비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청년기는 최고의 고요에 다른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5세 때 막 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청년기 최정점을 다루고, 그 다음에 청년기 사춘기, 이것도 사춘기라고 했대요. 융은 이 시기를 생애 전반기라고 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외적인 페르소나로 살아간다고 하죠. 외적인 성장으로 이 시기로 자아가 발달하고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그 다음에 중년기, 이 시기는 개성화 현상이죠. 개성화 및 자기 실현. 개성화는 자아가 외적 물질적 차원에서 자아가 외적 물질적이었다면, 개성화 시대를 중년기에는 내적 정치적 차원으로 전환하는 의미이다. 개성화에서는 페르소나, 그림자, 아니무스 변화가 생긴다 그죠. 중년의 여성이, 아니마는 중년 남성인 여성화가 되는 것이고, 아니무스는 중년 여성이 남성화 되는 것이고, 페르소나는 그림자는 이제 창조적이고 자기 발달적이고 그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페르소나는 이제 가면을 벗는 거죠. 진정한 나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노년기는 나이가 들어서 명상 해고가 많아지고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외적인 활동보다는 내적 충족을 많이, 욕구 충족을 많이 하는 것이죠. 따라서 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번 아들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개인이 지닌 창조성과 주관성을 강조했다. 이건 맞습니다. 위기와 전념을 기준으로 생활양식 4가지 이용으로 구분하였다. 생활양식 4가지는 아들러가 맞는데요. 여기서 위기와 전념은 아들러 게 아니고 마샤 겁니다. 열등감은 모든 사람이 지닌 보편적인 감정이다. 그렇습니다. 아들러 자체가 열등감을 갖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느낀 감정을 갖다가 보니까 모든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난다.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회적 관심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다.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는 현실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가상적 목표다. 뭐 정직이 최선이다. 그런데 가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실에서 검증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가상적 목표라고 했습니다. 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샤 혹은 마르샤의 정치성 이론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성 확립 혹은 성취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정치성 유형, 유예, 정치성 상실 혹은 유실이라고 하고요. 정치성 혼돈. 정치성 확립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위기 경험도 했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정치성 유형은 정치성 위기로 결정하지 못한, 이게 청소년 시기에 가장 건강하다고 하죠. 항상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에 정체성 혼란의식 그런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체성 상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정체성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부모나 역할 모두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 뭐라냐면 모범생이라고 하고 마마보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정체성 혼돈,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거고요. 사회 전체 가치와 반대되는 행동, 행동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행동이 내 것이다. 사춘기죠. 정체성 이론을 갖다가 내 표로 만들어 봤거든요.
자 정체감 확립이라는 것은 위기 해결이냐, 즉 위기를 성공적으로 성취해봤느냐, 스스로 의사 결정을 내렸느냐, 그거고요. 그다음에 자의 정체감 유예는 현재 상태가 위기 상태에 있으며 의사 상태를 내리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내 뭐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유효 질질 끌고 가는 거죠. 자 정체성, 정체감. 이 사람들은 자기 의사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도 않고 부모나 사회 현상, 자기 좋아하는 사람 그뭐 따라가기만 되는 거예요. 모범생이라고 하죠. 혹은 마마보이라기도 하고. 자 정체감 혼돈. 이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도 확고하지 않다. 무조건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위기를 뭐라고 했냐면 정체성을 찾으려고 고민하고 노력하는가, 어떤 것에 직업이나 가치관 선택에 고민하고 여러 대안을 대해서 비교하는 노력을 했느냐. 그 다음에 전념은 직업이나 가치관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일을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마샤의 핵심적인 것은 의사결정을 스스로 했는지 타인에 의해서 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심리학, 아들의 개인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열등감과 보상을 위한 노력, 보상 노력이 발달의 근원이 된다. 열등감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잖아요. 우월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즉 우월성 추구나 자기 완성을 위해서. 열등감이 결국 성장의 동력이지 좌절의 원인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타고난 유전 인자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치, 신념, 태도, 목표를 관심에 있고 현실 자각 같은 내적 결정의자를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총체적이고 사회적이며 목표 지향적이 됐습니다. 프로이드하고 정반대가 되죠. 그리고 개인의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다. 그래서 아들러는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들러도 맨 처음에 굉장히 병약하게 태어났지만 끝내는 성공했습니다.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따라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아들하고 관계없는 마의 정체성 이론을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8번 반두라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사람, 행동, 환경, 이 상호작용은 반두라의 핵심 이론입니다.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 이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개인 인지적 영역을 강조했다. 관찰학습의 첫 번째 단계는 동기 유발이며 학습된 내용의 행동 관찰을 전환시킨다. 이것을 관찰학습에는 4가지 있는데요. 주파수 운동, 주의 집중, 파지 운동, 기억이라고 해도 되고요. 주파수 운동 재생, 그 다음에 동기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주의 집중이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것 같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강화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자기 신념이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